자, 학습지 25쪽을 펴시면요.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의 출현 모의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이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생기는 그 자연선택의 과정을 탐구활동으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수업 시간에 해주도록 하겠고요.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밑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가르쳤던 자연선택설, 이거는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이 다윈은요, 영국의 생물학자예요. 자, 여기다가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은 이라고 써보자. 다윈. 이 다윈이라는 사람은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안에서 자연선택설을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 종으로 분화하는 현상을 뭐 주장했다고 했죠? 자연선택설을 주장했다고 했죠. 자연선택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다윈의 진화론인 자연선택설은 뭐 이런 진화의 원리를 설명한 이론이기도 하지만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 생물 사이의 동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선택설이 뭐였어요?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물려지면서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는다 였잖아.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무엇일지 사람들에게 고민하게끔 해보고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느냐. 이 자연선택설은 유리한 형질이 이제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니까 강한 자들이 사회를 지배한다.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경쟁, 인종차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지구의 생명체 출현 가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구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물 종들이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생명체가 처음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 표에는 3가지 설이 있어요. 자,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유기물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 개념 설명을 하면은 이 유기물이 뭐죠? 유기물? 우리 보통 유기물이라고 하면은 무기물과 반대되는 말로써 탄소화합물 뜻하는 거예요. 이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 C죠.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뭐 인이나 이런 것들의 물질들이 이 탄소에 결합되어서 화합물이 형성된 것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하고 이 탄소화합물은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유기물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 유기물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설은 화학 진화설입니다. 화학 진화설. 화학 진화설이 뭐냐? 원시대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원시대기에 예전에 이 대기, 공기 중에 존재했던 원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얘네들끼리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유기물을 형성했다라는 가설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가설이냐? 심해 열수구설입니다. 자, 심해 열수구가 뭘까요? 심해 열수구. 심해 열수구는 옆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심해 열수구란 깊은 바다 및 지구 내부에 화산 활동으로 인해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곳으로 이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유기물 합성에 필요한 환원성 물질과 촉매가 풍부합니다. 바다 깊이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을 말하는데
이 지역은 이 유기물 합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도 많이 존재하고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하는 촉매가 풍부해요. 그래서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유기물이 심해 열수구설에서 등장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고요. 심해 열수구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설은 뭐냐? 외계 유입설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유입설. 유기물이 어디서 들어왔다? 외계에서 들어왔다라는 의미겠죠. 외계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진 후 운석 등을 통해서 지구로 유입다.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외계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고요. 운석들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유기물이 우리 지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정리 문제 네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같이 채워보면은 자, 땡땡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하는 과정 뭐라고 했죠? 진화라고 했습니다. 진화. 자, 두 번째,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같은 생물종인데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뭐라고 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은데 변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변이. 자, 땡땡은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에게 유리한 형질을 전달하는 생물의 진화 원리를 말한다.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유리한 형질이 이게 전달된다라는 거.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거 뭐죠?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 자, 4번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집단에서 뭐가 일어나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했다. 원래 다 항생제들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항생제 저항성이 생겼어. 내성이 생겼어. 뭐에 의해서 갑자기 형질이 바뀐 거? 돌연변이. 여기다가 돌연변이라고 씁시다. 자, 돌연변이. 자, 여기까지 채웠으면요. 이제 한 장 넘겨서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 선생님이 그냥 바로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문제들을 각자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문제들을 다 풀어오면 이제 수업 시간, 그러니까 만났을 때, 등교했을 때 문제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장, 여기가 몇 쪽이냐? 학습지 27쪽을 펼쳐서 소단원 3단원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는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의미와 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고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가 살펴봐야겠죠? 자, 1번에다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쓰자.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뭐냐? 지구 각지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해요.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 생물의 이 종류가 많은 것을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생물 다양성의 범위 있는데요. 자, 이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냐?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 다양성은 무슨 의미냐? 종 다양성이란 식물, 동물, 곰팡이, 세균 등등 모든 생물종의 다양함을 포함하는 걸 종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 다양한 것을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뭐냐? 생태계 다양성은 빈칸에 생태계라고 적어보자. 생태계에서 모든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 관한 다양함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은 뭐 열대우림이라던가 사막이라든가
뭐 극지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잖아요. 이 생태계에서 생물과 환경간, 그러니까 살고 있는 생명체와 환경이라고 하면은 기온이 어떤지, 강수량은 어떤지, 그리고 햇빛은 얼마나 주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다양함을 말하는 게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은 뭐냐? 유전적 다양성은 각각의 생물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다양함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유전자 내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유전 정보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이야기하는 게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이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모두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이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의 개념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중요해서 밑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잘 알고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 뭐가 다양한 거다? 유전자가 다양한 거다. 같은 생물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다양함을 의미하고요. 자, 이 유전적 다양성은 언제 높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려면 유전자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개체 수가, 그 동물의 개체 수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 충분히 유지가 되어야, 어느 정도 집단의 크기가 좀 커야 유전자도 그만큼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체 수가 충분히 유지되고 생물종 내에서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형질 특징들이 다양할수록,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도 높겠지. 그래서 그 예로는 토끼의 다양한 털색, 토끼가 털색이 다양할수록 유전자도 다양한 거겠죠. 그리고 아시아 무당벌레의 다양한 겉날개 색과 반점 무늬.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있으면 이 반점 무늬나 이 반점 개수나 이 겉날개 색깔이 개체마다 다양할 때, 그럴 때 유전자의 그 종류도 더 다양한 거겠죠. 그 다음에 체프먼 얼룩말에 서로 다른 털 줄무늬. 이 털 줄무늬 제각각 다른 애들이 많을 때 유전자 역시 다양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 다양성입니다. 종 다양성은 한 생태계 내에서 살고 있는 그 생물 종의 다양함을 의미하고요. 이 종 다양성이 높은 건 언제 높냐? 종 다양성이 높을 땐 언제 높냐? 살고 있는 생물종이 많을 때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겠어? 적을 때 종 다양성이 높다고 하겠어요? 많을 때 높다고 하겠죠? 그래서 살고 있는 생물종이 많고 각 생물종이 뭐뭐뭐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먼저 빈칸을 채우고 설명할게. 각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다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A라는 지역에는 식물로 한번 해볼까? 민들레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토끼풀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B에도 민들레, 소나무, 토끼풀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는 민들레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소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뭐였죠? 토끼풀이었나? 토끼풀은 2개 있다고 해봅시다. 자, A 지역과 B 지역을 살펴봤을 때 민들레 A 지역과 B 지역을 살펴봤을 때 A 지역, B 지역 두 지역 모두 민들레, 소나무, 토끼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종수는 A 지역은 종수가 몇 개야? A 지역은 토끼풀, 소나무, 민들레 총 종수가 3종류죠. 근데 B 지역은 어때? B 지역도 역시 3가지 다 있으니까 종수가 3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포가 어디가 더 골라요? 어디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A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B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A는 3개씩 존재하는데 B는 하나는 이거 뭐야? 민들레는 하나였고 소나무는 6개고 그 다음에 토끼풀은 2개잖아. 그쵸? 그러면 더 고르게 분포한 거는 A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지역 A와 지역 B 어디가 더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종수는 지금 3개로 같아. 근데 더 고르게 분포한 곳이 종 다양성이 높으니까 A 지역이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여기 살펴보면은 종 다양성이 높은 건요. 종 다양성이 높은 거는 살고 있는 생물종이 많고 각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할 때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로는 뭐 숲에는 토끼도 살고 곰도 살고 여우도 살고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버섯도 살고 있고 식물도 살고 있고 그래서 종 다양성이 숲에 크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계 다양성은 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뭐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초원도 있고 뭐 우림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 빈칸을 채워보면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어디는 비가 적게 오고 어디는 습하고 어디는 건조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태계도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그 각각 생태계마다 살고 있는 생물종이 더 다르겠죠. 그쵸? 왜냐면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쵸? 우리나라에 뭐 펭귄이나 뭐 북극곰이나 이런 애들이 살진 못하잖아요.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생태계마다 생물종의 구성이 다르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가 높은가?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종 다양성이 높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높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이거.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생태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산도 있고 숲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초원도 있고 뭐 갯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진으로 어떤 생태계들이 있는데 초원, 얼룩말들이 막 있네. 초원도 있고 사막 되게 건조하죠. 여기 낙타도 보이네요. 사막도 있고 갯벌은 이제 바다와 육지가 이제 연결된 곳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갯벌이라는 생태계도 있고 바다라는 생태계도 있고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하고 지구상의 생태계가 다양하고요. 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가 높다? 종 다양성이 높다. 자, 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지금 유전적 다양성 그림을 먼저 봤을 때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동물은 뭐야? 토끼야. 그쵸? 토끼인데 토끼에 지금 염색체를 지금 하나씩 그려놨어요. 염색체를 하나씩 그려놨는데 이 염색체마다 유전자 표시가 다 각각 다르죠. 유전자가 다양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한 종 내에서 같은 종인 토끼인데 그 한 종 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것.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 보니까 뭘 나타내는 거겠어? 뭐 여기 여우도 있고 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다양한 거야? 종이 다양한 거죠. 종수가 많이 분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고. 자, 여기 마지막 사진은 뭐야? 산도 있고 숲도 있고 초원도 있고 물이 흐르는 이 강도 있고. 이건 뭐가 다양한 거? 생태계가 다양한 거죠.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서 아,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고 이건 종 다양성이고 이건 생태계 다양성이구나 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박스까지만 보고서 이번 시간 마칠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박스를 보면은 진화와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같은 생물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인 유전적 다양성과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은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종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은요,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되고요. 이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종이 다양해진다는 건 그만큼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이 박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생태계와 종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종다양성은 종이 얼마나 다양한지는 생태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어떤 생태계는 종이 어떻게 다양하고 어떤 생태계는 종이 어떻게 다양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습지는 습한 곳들, 그리고 갯벌은 두 종류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므로,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보다 많은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습지와 갯벌은 뭐가 크다? 종 다양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대우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열대우림은 환경이 어떤가요? 보면요, 열대우림은 연중 따뜻해. 그러니까 1년 내내 따뜻한 거예요. 연중 내내 따뜻하고, 강수량이 어떻다? 2000mm 이상으로 강수량이 매우 큽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이 열대우림의 우가 비우자예요. 비우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생태계인데,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열대우림에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습지와 갯벌도 종다양성이 높고 이 열대우림도 종다양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추가로 설명합니다. 자,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다시 얘들아, 행아웃으로 들어와서 얼굴 비추고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모두 다 들어와서 마무리되면은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